바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만나는 유쾌한 두 분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제 변호사님이 할 뻔했어. 최진봉 교수님, 신유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싫어. 혹시 박수 못 치시는 거 아니에요? 손바닥에 여기 보세요. 내가 해병대 박수를 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해병대 박수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몰라요, 저 해병대 안 위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좋네요. 해병대 박수. 해병대 박수를 앞으로 해야겠네. 그래 해병대 박수로. 해병대 박수를 동일합시다. 그래야 신유진 변호 저 안에서 조용하더니 나오자마자 소리가 꺼지네. 방송용. 방송용 목소리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소근소근돼요.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방송에 지장을 줄까봐 조용조용 얘기해야죠. 조용히 저는 오로지 이제. 방송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성대 아끼다가 방송 때 풀어야죠. 네. 사적인 자리에서도 좀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그럼요. 편이세요? 네. 방송 때만 이러시는 거예요? 방송을 위해서 성대 아낍니다. 네. 성대를 아껴. 정말 준비된 그럼요. 준비된 방송인이세요. 오직 방송을 위해서 삽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자, 수요일에 또 이렇게 또 옷을 갖춰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앵커인 줄 알았어. 너무 멋있어요. 방송국 앵커 너무 9시 뉴스 멋있어요. 앵커 같아요. 예. 자, 우리 신유 변호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방송에 열심히 준비하시는 신유 변호사님. 제가 다른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죠. 반팔 입고 하는데 역시 오마이뉴스 오마이 TV. 박정호 핫스팟 아니고 쿨스팟 수요일은 쿨스팟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짚어봤지만은 이 해병대 문제,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도망 염려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일단은 법조인이시니까 변호사님 말씀 좀 네.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뭐 더위를 저희가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해도 더울 수밖에 없는 뉴스예요. 열 오를 수밖에 없는 네. 뉴스예요. 아니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2년 만에 네.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들었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런 게 지금 이런 태도가 지금 자신이 구속의 기로에 서니까 이런 얘기가 비로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이제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이 염려가 없다? 네. 도망의 염려가 없다?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형식 법원이 판단. 형식 논리에 맞춰서 피의자 인권 보호하고 네. 이런 최후의 인권 보루의 기관인 건 맞지만 이 사건의 경중을 생각해야죠. 이 네.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큰 정말 파동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박정원 대령 지금 겨우겨우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무죄로 이제 네. 항소를 취소해서 무죄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엄중한 사안에서 이 김기환이라는 어떤 김기환 사령관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을 박정원 대령이 네. 뭐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망상이다라는 기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요성, 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는 이거 구속영장 기각한 거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된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납득이 해병대 안 갑니다. 출신. 해병대 출신 맞으시잖아요. 김기환이 저보다 한 기 수배예요. 기수로 보면 네. 한 기 수배. 예, 사실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영장 심사 가서 그 법정에서 사실상 인정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피하려고 그런 거죠. 구속을 피하려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김기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뭐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뭐 그것 인정한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정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 드론 사령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론 사령관도 뭐 인정하고 있다. 예. 뭐 다 자료가 다 확보돼 있다. 뭐 네. 증거가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풀어주지 왜? 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잖아요. 다 풀어줘. 왜 구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네.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구속돼 있는 상태가 돼야만 아하. 바로바로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윤석열은 버티고 앉아가지고 안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봐. 김기환 전 사령관이 했던 행동을 보면 네. 죄가 없는 박정훈을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고 자기 후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법정에서도 이제 와서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이제 와서 들었다고 인정하면 뭐 그전에는 그럼 왜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죄질이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고 이게 해병대 정신이 아니야. 이게 무슨 해병대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해병대 정신. 박정훈도 저 7년 후배고 김기환도 1년 후배인데 이런 그 해병대 정신은 네.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가 잘못하기 전에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지휘관의 그렇네. 모습이어야 맞아요. 그렇게 돼요.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비겁하잖아. 임성근부터 해가지고 둘 줄줄이. 다 김성근, 김기환 둘 다 후배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자기 빠져나오려고 후배를 저는 구렁텅이 밀어넣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병대 장교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이거 이상하다. 법원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했던 청구했던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기각이 네. 됐었고, 그렇죠. 네, 드론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이거 김기환도 그렇고, 법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법원에서 지금 특검이 이제 대대적으로 출범을 하고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격하게 따져보겠다. 이거 좋아요. 엄격하게 따져보는 거 예. 좋은데 다른 나라에 살다 오신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살다 오신 분들. 이 법원의 판사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 일련의 사태들이 전부 다 계엄으로 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네. 이러는 것이 자꾸만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걸 누르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또 또. 이러면서 계엄까지 이어져 왔는데 네. 아니 이 김기환 사령관은 이제 인정하네. 그러면은 뭐 자기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으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뭐 구속까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원이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시각에서 그러니까요. 마치 천상계에 있는 법원은 뭐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판단을 예. 도저히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너무 좋은 의자에서 앉아서 그런가? 의자가 되게 크더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 맞아요. 대법원도 높고요. 그렇고. 예. 네네. 그런데 내려다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의자부터 올바르게 바꿔요. 판단해주겠다. 내가 절대 인권 보호 철저히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 특검은 우리 나라를 구하는 특검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법원에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예. 마지막 특검에 죄를 뿌리는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걱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 재판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특별 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48년에 있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 위한 특별 재판부 사례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때에 준해서 특별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예.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대법원장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사법부를 조희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 또 누구야 그거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기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물론 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내랑 관련된 거나 김건희 특검 관련된 여러 네네. 사안들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국민적인 어떤 법적 감정과 맞지 않는 행동들과 태도들이 나오잖아요. 결과들로 나오고 그러면 정말로 그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네. 내란을 단죄하고 윤석열 이 일가, 이 김건희를 포함한 이 일가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판사들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몇몇 판사들이 그래서 사법 정의를 세우는 일은 결국은 법을 판단하는 것도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특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이념적 성향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 네. 그런 사법부에 어떻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사법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별 재판부 아마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판단해야겠죠. 네, 그렇죠. 예. 아니 진짜 사법부가 이렇게 계속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사실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없다. 그렇다면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면은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이 오로지 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고히 하기 자신들의 세력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법부인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거는 네. 지금 앞으로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요? 아. 죄를 뿌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사법부 뭐 제발 뭐 존중한다 이런 말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사법부 얘기를 저희가 이제 김계한 전 사령관 영장 기각 얘기하면서 좀 뒤에 덧붙여 봤는데 네. 결국 이제 최혜병 사건 이걸 보면 경로는 이제 경로설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설을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경로, VIP 경로, 윤석열 경로 그거 뺀다고? 설을 빼자고요. 경로. 설을 빼자고. 설을 빼자. 경로는 사실. 사실 네.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특검이 김태호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더라고요. 이건 왜 했을까요? 저는 안보실 차장인데 단순히 경로 관련된 거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김태호 건은. 어허. 자, 무인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네. 안보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HID 훈련장을 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김태호가 그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왜 방문을 했을까요? 내란을 앞두고서. 이유가 뭐예요 대체? 이거 살펴봐야 돼요. HID 그 당시에는 뭐 김태호는 그렇게 해명을 하던데 그냥 뭐 복지 문제 이런 문제 보고받으러 갔다는데 그 시점에 왜 가냐고. 왜 가? 안보실에 있는 차장이 갈 이유도 없어요. HID하고 무슨 연관인데 대체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HID 출신은 아니죠, 김태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갔다 제가 왔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HID 부대를 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안보실에서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드론 날리는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네. 논의가 됐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잘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수사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김태호 관련해서 특검에서 여러 조사 과정에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걸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아무것도 네.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로설 관련된 걸 넘어서서 내란 과정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나왔을 거다. 아마 다른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 김태호 연관성이 나왔을 수 있고 안보실 관련된 연관성이 나왔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김태호 관련해서는 조금 지켜보면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전시 근로역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김태호? 전시 근로역이 뭐예요? 네, 5급. 5급? 5급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네네. HID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 갔을까? 갈 이유도 없고. 예. 근데 왜 방문을 하냐고요. 그 시점에. 그것도 이제 보기 위해서 출국 금지. 그러니까 김태호에 대한 수사를 또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김태호는 가장 이제 권력의 핵심이었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로 권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최혜병 당일 뭐 경로설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회의에서도 같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가 많은 것을 저는 쥐고 있다. 키맨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누구나 그렇게 키맨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란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가안보실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에서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에서 그렇게 처음에 제보받고 발언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김태효 조사를 충실히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 수사 상황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고 남은 건 지금 윤 전 대통령 윤석열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이게 지금 압수수색 해가지고 아이폰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비밀번호뿐만이 아니고 페이스 아이디 어처구니가 없네. 페이스 아이디로 이중 잠금이 돼 있대요. 이거 아시죠?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가야 돼. 아니 감옥에 가가지고 붙잡아 놓게 하면 안 돼요? 붙잡아 놓으면 내 몸 손댔다고 또 너 고소 막 이렇게 하는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네. 야 이건 페이스 아이디 야,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예. 내가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 본인은 뭐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면서요. 그럼 밝힐 건 밝혀야죠. 그런데 네. 나는 꽁꽁꽁꽁 숨겨놓고 아무것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뒤질려면 뒤져봐라. 한번 뭐 잡으려면 잡아봐라. 이렇게 해놓고 페이스북에는 글을 떡하니 올렸잖아요. 네. 네, 나만 처벌하면 되지. 왜 내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네. 왜 내 아내는 건드리려고 해 이런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봤어요. 본인만 처벌하면 된다. 그래놓고 마치 또 군인들 뭐 죄 없는 군인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이제서야. 핵심은 본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네.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나만 처벌해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다른 군인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아내를 향한 아내를 마지막까지 향한. 예 아내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렇네요. 보여집니다. 어제 많이 회자가 됐던 말도 안 저 되는 하나로 족합니다.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네. 저걸 또 진짜 따로 떼내서
강조해서 좀. 이거는 네? 이제 우리 제작진이 강조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띄어쓰기 예, 돼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네. 이 문장 하나를 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네. 저 하나로 족합니다. 가로 열고 제 안 돼. 아내는 근데 이제 뭐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밑에도 보세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모든 책임 누구한테 미루는 줄 아세요? 다 군인들한테 미루고 그렇네. 있어. 군인들이 증언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런 짓을 한 적 없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던 군인들을 누가 지금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데요. 자기예요. 누구야? 자기. 윤석열이야. 에. 윤석열은 헌재에서 발언한 거 안 들으셨어요? 군인들이 예를 들면 곽정근 사령관 얘기한 것도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이러고 네. 발뺌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딨냐고 세상에.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증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증명하려면 증거를 내야죠. 증명을 본인의 망상으로 합니까? 증거를 내야죠. 그렇다면 휴대전화 열어야죠. 왜 안 엽니까? 이제 페이스 아이디, 거짓말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저는 좀 조금 충격적인데요. 이게 친선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걸 언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걸 처음부터 페이스 아이디를 했을까 아니면 예. 이게 내란되고 자기가 수사할 것 같으니까 했을까? 이것도 처음부터진 굉장히 않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궁금합니다. 아내가 새벽까지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자고 있는 얼굴에 예, 예. 다 페이스 아이디를 하나?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자고 봤을 있으면 안 되냐? 눈을 떠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페이스 아이디 윤석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 모르겠습니다. 뭐 상상의 나라를 네. 좀 펴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중 잠금이 돼 있다라는 거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윤석열 측이 이제 법원에 압수물 환부 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 변호사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수사가 전부 다 끝나고 예. 뭐 기소를 하고 뭐 법원에 갔을 때 이야기라서 아직 지금 수사 중이고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포렌식이 되지 결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아직 너무 빠른 이야기다. 빠른 예. 이야기다. 포렌식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게 이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니까 AI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장경태 의원이 나와서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 쪽에 포렌식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150억인가? 150억인가? 150억을 늘려줬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게 해라. 야, 진짜 이 AI 시대 모든 일자리가 AI 시대 AI도 대체될 수도 있다. 패널도 아마 AI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최진봉 AI 딱 두고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내용은 뭐 방송마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 모아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AI 최진봉 챗 GPT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맞아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제가 뭐 형법 그 몇 조지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네. 들면은 그냥 몇 째 물어보면 예 완전히 법조문을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막. 만들어내요? 정말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AI가 말했으니까 이 법조문이 있겠지 없는 조문을 오, 만들어냅니다. 그건 좀 그렇네. 예를 들면은 뭐 시체 매매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네. 시체 매매죄 이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니까 없는데. 이거 없는 조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예. 조항을 갖다가 붙여주면서 이 조문은 이거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그러면 만들어내더라고요. 안 되겠네요. 법 관련해서 판례도 만들어내요. 예. 아직까지는 그냥 AI 말고 그냥 진짜 사람 최진봉 네. 진짜 실물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AI 시대가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최첨단 시대가 됐는데 불구하고 네. 이걸 못 풀고 있다는 게 포렌식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자, 최진봉 교수님 이제 목사시니까 또 목사, 집사, 냉담자 냉담자. 천주교에만 존재하는 천주교한테 네. 존재하는 성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계신데 특히 이제 개신교 목회자신데 이번에 임성구 구명로비에 떡하니 개신교계가 사실상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목사인데 목사도 비판하시네. 당연히 비판해야지. 오. 아니 참 이것 보세요. 참 목자, 참 목사. 그러니까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네.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이상해. 우리가 뭐 목사라고 하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한 네. 목사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요 그냥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불법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구명노비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목사가 할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불법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걸 빼내려고 윤석열 뭐 김건희한테 연락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목사들이 저희가 하고. 네 그리고 아니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요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다 목숨을까지 바쳐요. 죽어요.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요,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네. 잘못된 부분들 왕 앞에 가서도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처형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대응하기도 하고. 예. 정의를 위해, 네, 공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목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권력 앞에 가가지고 같이 뭐 안수해 준다고 기도해 주고 뭐 이러고 관계 맺고 친밀한 관계 맺고 그걸 가지고 해서 또 불법적인 일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정치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꾼. 그건 목사가 아니라 정치꾼이다. 타이틀만 목사지 정치꾼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근데 일이 이제 실제로 있었다면. 지금 이제 한교 쪽에서는 왜 신성한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냐 하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신성해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신성한 곳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뭐 박정호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교회의 원래 개념은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거기에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성한 곳이에요. 그 장소가. 뭐 이게 건물이 신성해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게 신성한 곳이에요. 건물 지어놓고 의리번쩍하게 지어놓고 구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교회만 키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교회가 뭐가 신성한데요? 네. 그건 신성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가 떠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신성한 거지 건물 자체는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그리고 범죄와 관련돼서 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지.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최진봉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네. 근데 뭐 말씀 잘하시네요. 목사님 딱 근데 원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건물을 신성시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배당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좀 예배당은 그냥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면 저 겨울엔 따뜻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선교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자기들 예배당 키워 사랑의 교회 있잖아 거기 강남에 그 큰 교회 예, 의리의리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좋아요? 아니 간단하게 만들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아껴가지고 좀 딴 데 구제하고 성교하면 얼마나 좋아. 네.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 그러면은 김정한 목사가 임성근이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한 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임성근이라는 자도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 기도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 말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네.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그걸 용서해달라는 건 그건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네.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잘못한 법을 어긴 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그 처벌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 처벌은 받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결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용서가 성경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자기를 살려달라. 어떻게 살려줘? 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용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참고로 용서라는 말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순직한 체해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도 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죄의 용서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까지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예배하러 가기 전에 네가 남의 것을 훔쳤거나 도둑질한 게 생각나면 그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 받고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가 선후 관계를 똑바로 근데 따져야지.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임성근이 자기 잘못을 용서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려달라. 그러니까 구명 자신의- 로비 의혹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랑은 관계가 없는 임성근은 오직 자신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명 로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특검이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뭐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기도한 죄밖에 없다. 기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뒤에 어떤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고 진실이 뭔지 이걸 좀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기도를 하셨다는데 뭐 전화를 통해서 통성 기도를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네네. 아 기도할 때 전화를 통해서 통성 기도, 네네. 그렇다고 뜻이 전달될 보면은 수 있게. 그렇죠, 전달될 수 있게. 내가 왜 전화했는지 통성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게 의문이죠. 예. 네. 그래요. 이 종교 얘기하니까 어유 이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눈이 이제 청초롱 빛나시더라고요. 최재몽 교수님이. 뭐 다른 건 안 빛나. 그거는 조금 이 피곤하신 모습도 뭐 하는 보였는데 목사님 이 부캐입니까? 목사님 부캐입니까? 교수님 부캐입니까?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눈이 초롱초롱해져 좀 깜짝 놀랐고 자 말씀 잘 듣고 있다. 선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마이 TV 박종현 스팟 이 순서는 특별하게 저희 슈퍼챗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순서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럼요. 여러분의 슈퍼챗. 소중한 응원과 네. 댓글은 슈퍼챗과 함께 받겠습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누가 또 많이 들어왔는지 좀 네. 집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또 좋아요 특히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 함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저희가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종교 얘기를 또 이어서 하게 됐는데 네. 통일교 얘기를 좀 해보죠. 야,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네.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 내부 증언까지 나왔어요. 입당 원서가 떡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전당대 지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 아니 친분 관계에서 그냥 꺼낸 말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실행됐을 가능성 이거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 이거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찾아보고 띄우겠습니다. 이 찾아보고. 문자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천주 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고요. 네.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윤이라고 하면 윤 전 본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윤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서 당원 규정을 바꾸려 할 겁니다. 여기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교가 들러리 선 것으로 보이고 뭡니까? 이거 내부 고발 아닙니까? 내부 고발. 그렇죠.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통일교 전 간부가 이제 외부 인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이제 한겨레에서 취재하고 재구성을 했지만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왜 김건희가 당시에 자신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통일 대통령? 네. 통일 대통령 통일교? 네. 이겁니까? 본인이 최재형 목사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통일에 대해서 나서려고 하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이라는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 네네. 최재형 따르면. 목사님 통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네. 있다.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때 너무 허황된 말이고 그냥 던지는 말인 줄 알았더니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준 게 사실상은 친윤, 권성동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은 김건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이제 별동대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 네. 보도도 있었고 네. 입당 원서가 진짜 이렇게 딱 실물로 확보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신빙성이 더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권성동 등등해서 국민의힘에도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통일교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수사를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진짜 이 문자 입당 원서 이거 보면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사실은 2023년 초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 불출마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500만 원 이게 최대한도죠. 네. 500만 원을 후원을 했고 또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 주최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연이.
끈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통일교하고 윤석열 측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 이런 사람들과 연관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네. 아마 대선 과정에도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는 의심도 들어요, 사실은. 대선 그러니까,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뭐 예전에 대선 과정 그런 얘기 많았어요.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종교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네. 의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일과 저렇게 밀접하게 윤석열에게 줄을 대고 윤석열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김건희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역할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입당 원석관이 내면서 특정인을 대표로 뽑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이 증언에 따르면 권성동이 출마하면 권성동을 이제 대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을.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걸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입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친윤계나 그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사실은 선거에 개입한 문제도 문제지만 네.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게다가 지금 김건희에게 선물로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의 목걸이.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맞아요. 예예 발견됐고. 영수증이 발견됐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샤넬백도 마찬가지. 예, 예. 거기 영수증 그것도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 뭐예요? 영수증으로 보관됐다라는 거는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 사실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이 선물을 준 것으로 처음에 통일교 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통일교가 실제로 직접 나서서 이제 김건희 측하고 어떤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 사업과 또 그런 거를 위해서 로비를 하다가 또 결국에는 이 당권을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건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 통로는 건진법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가 뭐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본인이 잃어버렸든지 자기가 혼자서 그걸 몰래 가지려고 솔직히 이제 배달 사고. 슈킹을 하려고 했다고 치면은 슈킹. 어떻게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뭐 행정관을 데리고 갑니까? 그거 교환할 때. 그러면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이게 다 보고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받은 거를 유모 행정관과 같이 가서 교환까지 했는데 그래서 잃어버려? 그렇게 되면은 건진 이거 어떻게 돼요? 법사가 아니라 예. 뭐 천사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나한테 들어온 선물을 슈킹해? 안 화났을 수 되죠. 있죠. 네. 법사가 아니라 천사라도 네.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김건희 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김건희 맞을 수중에 것이다. 들어갔다. 네네 그렇게 봐야지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영득 이사가 교환을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그때 신데렐라 수사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 네. 신발 치수가 맞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빨리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궁금해할 필요 없이 8월 이미 8월 6일에 나오면은 그 신발 신겨보고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그럴 필요 말씀은 없다. 그게 너무 이제 사실 흥미 위주의 어떤 그렇죠. 가십성이지 실제로 그렇게 신발 치수가 맞으면 김건희한테 준 것, 안 맞으면 안 준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환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불법 영득 이사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네. 김건희 수중에 영득 이사가 표현이 됐다라고 아하.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김건희 특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오늘 집사 김혜성 씨 부인이 소환됐습니다.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김혜성 씨는 지금 태국인가 어디 이제 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부인이 오늘 조사받으러 나왔다. 이게 문제는 이 46억 원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184억을 IMS 이 모빌리티가 받았는데 투자를 받았는데 이 중에 46억이 어디로 갔나? 과연 김혜성 거기서 이제 먹고 끝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용처가 있었을까? 어디로 올라갔을까? 이걸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일가, 네. 최은순,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걸로 보여지는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집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46억 원의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팔고 이런 과정에서 가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냥 본인이 다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갔을까?
흘러가는 통로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의 뭐 힘을 등에 업고 예컨대 그리고 나서 뭔가 이익을 얻으면 그 사람한테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혼자 돈 벌고 혼자 무슨 뭐 다 그걸 취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 집사라고 안 부르겠지. 그냥 범죄자라고 부르겠지. 근데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그 돈의 흐름이 누구 결국은 집사인지 종착점인 봐야 되니까. 최은순이나 김건희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이 안 됐지만 그래서 네. 김혜성을 빨리 잡아와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인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인도 본인의 남편이 어떻게 돈을 관리를 했는지 또 김건희와 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신 지금 조사해서 불렀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늦게까지 조사하면 일정 부분 좀 단서가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성 이제 부인이에요. 배우자인데 네. 어떤 우리가 수사에서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술이 나올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우리 교수님은 뭔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특검에 사실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고인들이라든지 피의자들이 굉장히 속속 뭐 조사에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이종호조차도 1회 조사를 받았지만 2회 조사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뭐 변호인이 휴가 중이라서 나는 지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도 소환 통보를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변호인이 돌아온 다음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냥 배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 그냥 내가 이 특검 기간만 잘 보내면은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네. 윤석열 쪽에 붙으면은 죽어도 김건희 쪽에 붙으면 산다. 거의 이런 메시지로 지금 일관된 그렇네. 특검 일관된 조사에서는요? 지금 다 피의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예. 김건희 쪽에서는 진술이 없으면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왜냐면 김건희는 외부적으로는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김건희랑 아니니까. 연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직접적인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김건희 쪽에 붙은 범죄는 최소한 은폐, 축소 할 수 있는 한 가장 은폐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네. 모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호 이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 안 나오겠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 자들에 대해서는 가망이 없고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이제 8월 6일에 나오라고 네. 했지만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확실한 게 있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미 주포예요. 김건희가 주포예요. 이게 어떻게 방조고 뭐 그동안의 논리는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확실해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거를 다 연결을 해서 그리고 원래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전부 다 병합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해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한 법원으로. 그게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고 네. 민중기 특검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우러러 보면서 네. 저 사람 편에 살면은 난 안전해라고 했던 김건희를 구속해야 된다. 네. 바로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1회 조사를 나온 다음에 바로 구속하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조사 불응 같은 그런 체포 사유라든지 그런 걸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기소하면서 아예 구속을 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재 끄는 것보다 네, 구속을 하는 그러니까 게. 예를 들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을 지금 다 기소한 게 아니거든요. 일부 수사할 건을 맞아요. 남겨두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외환죄 거 이런 거. 사건이 딱 이렇게 완성된 거는 기소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 김건희 어떻게 제일 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소환되고 있지만 중하기 때문에 네. 빨리 구속하는 게 낫다 수사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기훈 부회장, 웰바이오텍 회장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밀항한다는 얘기도 있고. 출석을 안 그러니까요. 했죠. 네. 미랑 이야기를 사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보한 거 아닙니까? 강남 모 호텔에서 미랑 이야기를 네. 뭐 하고 있고 그리고 남부 지방으로 간다고 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특검에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기훈 이자도 특검 수사 기간이라는 거는 검찰과 달리 한시적이잖아요. 이 한시적인 기한만 그렇네, 내가 진짜. 몸을 피하면은 예. 살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최소한으로 축소 은폐 이 기한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건 나오면 그 건만으로 처벌되겠다. 뭐 이런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김혜성도 지금 도주해 있고 네. 이기훈도 도주해 있고 이종호도 지금 수사 안 받으려고 조사 안 받으려고 버티고 네. 있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예. 특검이 지금 다 한시적으로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네가 시간을 끌고 너네 범죄를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무의미하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특검은 이 범죄를 네. 완전하게 박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2특검, 특검을 제3특검. 계속 이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희망을 버리게. 그리고 이종호는 오늘 10시에 출석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원래 안 온다 그랬다가 네. 그 체포영장 얘기하니까. 하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체포영장 발부해서 바로바로 가서 잡아야 돼. 네. 그래야 그걸 못 도망가지. 어. 신유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면 예. 바로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바로바로 잡아드려야 돼요. 바로바로 네.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지. 안 그러면 이종호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안 나오려고 버틸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했다 이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뉴스에도 눈길이 갑니다. 김 전 검사가 코인 사기범 박모 씨 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제 존버킴 코인왕 존버킴 박 씨 일당에게 선거했을 카니발 차량의 리스비 4천만 원 대납받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코인왕 존버킴 이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존버킴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김상민 검사가 예. 정말 특이하다. 왜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명태균 씨에게도 막 챙기라고까지 그렇게 특별히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 신분, 부장 검사 신분에서 네.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자기가 창원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뭐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그래서 뭐 법사에서 난리 나고 네. 막. 오죽하면 예. 이원석 총장이 오죽하면은 징계 이런 식으로 아하. 했는데 다시 김건희가 이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돼라는 마음으로 다시 국정원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코인. 코인왕 존버킴으로부터 네. 지금 드러난 게 4천만 원인 거예요. 차량 리스비. 차량 리스비 네. 4천만 원. 근데 이게 크다면 큰 돈이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몇 천억을 뭐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작은 시작이 돈을 아닐까. 벌고. 저는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시작이다. 예, 이게 시작이고 이거는 지금 뭐 이제 겨우 차량 제공으로 뭐 어떻게 하든 범죄가 된다면 겨우 4천만 원만 시킹하려고 범죄를 저지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의 기본 특징은 우리를 누가 수사해?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는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누가 수사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네. 정말 완전 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하. 생각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이게 지금 드러났을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김상민 또 코인왕 모두 밀항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검찰로부터 특검이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연결점이 있고 또 돈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하고 이것도 수사할 거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돈이 늘 연관돼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돈 연관되지 않은 거 있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뇌물이든 예컨대 또는 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든 뭐 삼부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지 이거 코인이든. 코인.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뭔가 그 누구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던 것도 돈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돈의 흐름만 참 파악하면 돼. 네. 이 두 사람이 뭐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그 관저 리모델링이라든지 용산 그 집무실 리모델링 이 과정에서도 21g 뭐 예. 히림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조사받고 있거든요. 이게 다 돈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목표는 돈이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 네. 연관된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나중에 결론은 돈과 연관돼 있어요. 뭐 이렇게 IMS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렌트카 업체도 그것도 돈과 연관돼 있잖아요. 김혜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게 아닌가. 결국 네. 대통령까지 되고 싶었던 그 자기 남편을 대통령을 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본인의 돈 그 욕심 그걸 채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되는 부분이죠 사실. 네. 돈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안 돼요, 그런 그거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에듀케이션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를 이제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없으셔서 네. 이건 박종호 기자를 응원하는 네. 걸로 내라니 뭔 소리예요? 네. 디폴트 내일은 값으로 뭐예요, 예. 오직 오마이. 감사합니다. 네. 어유 자세 좋아요. 네. 오직 오마이 슈퍼챗 응원 아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박수를 잘 치시고. 소중한 응원 슈퍼챗으로 기다립니다. 의견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도 한번 좀 짚어보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거고 오늘 2시에 재소환을 또 합니다. 네. 특검팀이 주목하는 건 역시 이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지시가 윤석열, 김용현, 김용대 네. 연결돼서 가능성은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수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네. 이 관련해서 이제 막 다시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 사건이 제대로 뭉개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은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인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신병도 안전이 확보가 됐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김용현, 김용대로 연결되는 이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이거는 곧 최소한으로 봤을 때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하기만 하면 네. 일반 이적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밝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것을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거는 네. 아직까지 조사가 안 들어간 윤석열에게 이 사실이 노출될까봐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거는 이미 김용대 두작사 사령관은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한 범죄 이것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면은 본인이 전부 다 책임을 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책임하에 이거를 모두 내가 다 지시해서 내가 다 드론 날렸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지시했다라는 그런 메모도 다 있고요. 네. 수사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은 김용대 사령관이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대래 이제 격려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인기 추락 북한에 떨어진 이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격려 전화를 김용현 전 장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작전은 아니니까 힘내라고 했다는 거다. 그리고 표창 추천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무인기가 떨어졌는데 네. 잘했다고. 아유 잘했어요. 이거 표창 줄게요. 야, 이거 누가 봐도 네. 이걸 들키는 게 목적이었던 작전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가 그렇게 있는. 보이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예. 떨어져 가지고 북한이 확인을 해야 돼. 무사히 작전을 네, 끝내고 진짜 돌아오면 안 돼. 황당해요. 드론이 떨어져야만 북한이 자극을 받고 예.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을 날린 거니까 네. 그거 잘했다는 거지. 야 떨어뜨렸어 잘했어. 야 그거 돌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원래 목적이 그런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표창까지 주겠대 표창까지. 원래는 저렇게 하면 몰래 은밀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떨어뜨렸으니까 징계를 해야지. 왜 이렇게 됐어? 다시 점검해봐. 뭐가 문제야? 다시 보고해.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실패한 작전 아니래요. 이게 실패한 작전은 원래 목적이 떨어뜨리는 목적이었잖아. 그랬네.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떨어뜨려 가지고 북한이 이걸 발견하고 화가 나고 막 이래야 돼. 예.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표창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김용현의 목적은 결국 드론이 작전이 성공해서 무사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도발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그 자극을 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때 이제 드러나고 북한에서는 있다. 이거는 네. 전쟁 발발, 무인기가 침범했다. 이거는 전쟁 발발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대 지금 사령관, 그러니까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는 수사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데 지금 이제서야 수사가 네. 되고 있고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게 다 외환죄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환죄가 일반 이적죄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당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소당할 네. 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인 무인기가 떨어져서 북한에서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뭐 박수치고 좋아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김용현 또 윤석열 외환죄 이 혐의를 피할 수 있을까? 피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네. 커지고 있고 또 이 소식도 좀 눈길을 끄는 게 윤석열 그러니까 도이치 발언 이른바 네. 이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경선 후보 네. 때 토론회에서 네. 이걸 선거법 위반 수사한다 선거법 위반. 네, 이거 수사하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사를 해야죠. 아니, 이거 왜냐- 그때 토론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냥 본인이 예. 이익 받고 나왔잖아요. 김관이 이익 본 건 다 나중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23억.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했으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그거죠. 네. 허위사실 공표에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직선거 위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취임해가지고 중간에 탄핵되긴 했지만 그럼 이제 본인은 뭐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제 그건 선거 보존 비용 다 다시 반납해야 돼요. 40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도 아, 돈이 또 걸려 있네. 돈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나세요? 아니 죄도 없는 이재명 당시의 대표 지금의 예.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지고 그거 발언 뭐지? 그 골프 쳤냐 안 쳤냐 이거 가지고 계속 몰아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만 열면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된다. 네. 망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되돌려주는 거야. 되돌려주는 거. 이제는 바뀌었네 네. 입장이. 그 2심에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를 그렇게 네. 막 뭐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만약 거짓말 이것뿐만 아니라 김용민 목사가 고소했던 건도 알죠, 그거. 김용민 목사가. 김용민. 예, 예. 구약을 다 해온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포에. 그것도 해당돼요. 네. 구약을 어떻게 다 외우세요? 못 외워요. 구약을 어떻게 외워요? 말이 돼요? 외우기 구약이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못 외워. 아무도 못 외워. 어느 누구도. 알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외워.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는 특히나 네. 이것에 대해서 얼마를 이득을 받는지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약 23억 원, 예, 김건희 최연소 모녀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네.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뭉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억울했고 이것은 이제 공선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거 선거비 보전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묻혀지는 건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딱 수사한다고 들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야 잘한다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돈을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에게 선거비 보전 환수 이것만큼 가장 예, 강한 처벌이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정당이 아닌 행태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 결사체인데 지금 여기는 이익 결사체 무슨 이익 결사체도 이런 이익 결사체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거 하나로만 공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공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거비 네. 환수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조치가 될 수가 있다. 이 국민의힘이 정말 떨고 있겠네요. 이거 이 뉴스 보면서 아직 지금 위헌정당 해산, 뭐 내란 정당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면서 해산시키는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 돈 문제까지 네. 밝혀졌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 상황 특히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 사안에 있어서도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네. 오늘 열심히 달려봤고요. 네. 뒤에 또 방송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정대택 씨가 3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까 작가는 그렇게 아 그래요? 얘기하던데. 네.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제 마음입니다. 독재자군요. 왜 이러세요? 진행수계. 진행수계. 진행수계 박정호. 진행수계 박정호. 저는 그냥 집사일 뿐입니다.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의 집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사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 사실은 슈퍼챗 저한테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걸로 네, 생각하고 이름이 안 적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제 편이 있네요. 제 편이 오지고마이. 있어요. 네, 네. 오지고마이. 네, 오지고마이. 친박정호. 친박계 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이 슈퍼챗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IM님께서는 오늘 신윤진 변호사님 예뻐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뭐 슈퍼챗이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댓글이면 힘이 나시죠. 기왕이면은 네, 슈퍼챗과 함께 응원 의견 남겨주시면은 네 소중하게 예.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